비싼 소고기 먹고 이런 거보다는요, 두부를 매일 뭐 밥무나 한무를 먹는 게 사실 훨씬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제가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피 검사를 했고, 정말 모든 걸 다 따져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힘드신 경우에는 저희 주변에 암 수술하시는 분들 다 급속 엄청 높았어요. 이게 노멀한 그런 수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작가님처럼 이제 보장이 많이 돼 있으면은 이제 뭐 걱정 없이 뭐 원하는 데 다 가보겠지만 실질적인 암 환자들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면은 네. 내가 뭐 항암이든 방사선이든 지금의 컨디션이 버틸만은 해. 아주 뭐 힘들지는 않고 그냥 뭐 암에 걸리면 다 이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버틸 수 있는 수준인데 뭐 나는 뭐 작가님처럼 보장도 그렇게 뭐 1세대 이런 건 아니라서 약간 뭐 내 돈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쓰자니 약간 돈도 좀 아까운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도 요양병원을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그러면은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신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가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 제가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 3, 4, 5장에 특히 음식 부분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썼는데 제 주변에 제 책을 부엌에 놓고 하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리고 저도 며칠 전에도 생선조림 또 빠뜨리면 안 되니까 네. 제 책을 열어가지고 그대로 했거든요. 정말 맛있게 다 돼요. 그래서 제가 음식 부분을 특히 그렇게 쓴 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못 가시는 분들, 제가 뭐 종류별로 다 넣어놨거든요. 단백질, 비타민 뭐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다 넣어놨는데 그런 경우에 요양병원에 가셔서 해주는 거를 다 그대로 뭐 100% 만족하게 하시면 물론 더 가장 좋겠지만 안 되시는 경우는 댁에서 제가 쓴 두부가 사실은 근데 저는 비싼 소고기 먹고 이런 거보다는요, 두부를 매일 뭐 밥무나 한무를 먹는 게 사실 훨씬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그 두부에 대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들기름에 이게 지진다거나 그리고 책에 다 있는데요. 고춧가루 조금 해서 조림을 하신다거나 그 두부를 구워서 김밥처럼 싸셔도 되고요. 뭐 낫또 청국장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잖아요. 그런 거를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꾸준함의 힘으로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야채, 저희가 뭐 오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이 비싼 거 아니잖아요. 고추 이런 것들 저희 사실 보면은 제가 책에 쓴 그 식재료들이요 다 막 고가의 막 그런 것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콩나물 뭐 이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계속 내가 나를 위해서 챙겨서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운동도 운동 파트에 넣어놨잖아요. 폼롤러를 하나 사셔가지고 귀찮아서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거를 병원에 들어가면 억지로 시켜주니까 그리고 다 같이 하니까 또 네, 예약을 해주니까 하는 거일 뿐이고요. 스스로 의지를 가지시고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합니다. 그 이제 암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혈액 검사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대체 뭘 봐야 되고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네. 좀 중요한 것들 좀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혈액검사제가 어떤 거냐면요, 제가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피검사를 했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꼭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7만 원인가 더 추가되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D 검사를 추가를 해서 그 결과랑 같이 하면 이게 종이 2장이거든요. 제가 이제 탈탈 털리는 거예요, 원장님한테. 원장님 딱 오셨어요. 결과지 들고 이렇게 딱 오세요. 그러면 자 앉으시죠 하셔가지고 식판을 딱 놓고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원장님실에 예약을 해서 이제 들어가요. 그 책상에 머리를 둘이 맞대고 앉아요. 그럼 이제 원장님이 제가 그 가져오려다 못 찾아가지고 안 가졌는데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세요. 자 이거 이렇게 하시는데 비타민 D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타민 D 20이네요. 저번에 비해서 뭐 20 떨어졌어요. 안 드셨죠? 네, 챙겨 드셔야 돼요. 주사 맞아야 되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보가 다 있어요. 정말 그게 제 몸의 지도 같아요. 비타민 D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보면 단백질 수치, 저번 거에 말씀드렸는데 그 호중구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바나나 얘기 말씀도 드렸고, 그런 호중구 수치는 우리가 면역을 지키는 면역의 어떤 지표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단백질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호중구 수치도 거기에 나오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나와요. 콜레스테롤은 저희가 이제 굉장히 안 좋다는 것들을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체크를 쭉 추적 관찰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싶은 얘기가 뭐냐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암 환자니까 너무 불안하잖아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가 5년 동안 경구용 입으로 먹는 항암제를 매일 한 알씩 먹고 있어요. 타목시펜이라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부작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살이 찌는 거예요. 지방이 계속 저장이 몸에 돼서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하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자꾸 이제 또 환자들이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모든 걸 다 따져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힘드신 경우에는 차라리 이거를 먹어서 뭔가를 차단하는 게 좋은 경우는 드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쫄라서 저도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이게 관절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부작용 중에 이제 관절통도 있고 이게 스타틴 계열의 약인데요. 이 스타틴 계열의 약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은 떨어지지만 다른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도 썼지만 그때 50대 중반인 한 여성분이 저희 같이 운동도 항상 같이 하고 이런 분이 계셨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콜레스테롤 처방을 드시고요. 갑자기 배에 복수가 차고 제가 되게 자세히 적어놨는데 복수가 차고 호흡곤란이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이분은 스타틴 계열의 약을 드시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게 갑상선 수치가 굉장히 낮으신 분이고 어떤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그 부분을 의사가 놓친 거였어요. 그래서 처방을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배에 진짜 복수가 차가지고요. 이렇게 엄청 힘드셨는데 나중에 그게 다 밝혀져서 이분은 요양병원에서 보상을 받으셨어요. 피해 보상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항상 체크하시되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저도 약을 먹고 부작용이 있어서 저 이게 정기 검진 때 교수님한테 가서 말했더니 그 내과를 연결해 주셔서 콜레스테롤 상담을 했거든요. 어지간해서는 먹으라고 하지 않는데요. 그 교수님은. 그래서 수치를 얘기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정도 돼야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면역세포 활동 수치가 있는데 CA 125, CA 153 이런 게 암에 관련된 수치인데 153은 유방암 관련 인자고 125는 자궁 쪽 이제 염증이 많은 경우에 수치가 올라가는 건데요. 이것도 조금 맹신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수치는 몸의 상태에 따라서 여성들인 경우에 이제 생리의 주기에 따라서 이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이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맹신하셔서는 안 되지만 제가 수술했을 때 저희 주변에 암 수술하신 분들 다 엄청 높았어요. 이게 노멀한 그런 수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수치를 유심히 봐요. 네, 그래서 이 수치 그리고 저희가 보통 다른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책에 제가 전문 용어로 지금 용어를 외울 수가 없으니까요. 그 책에 굉장히 제가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혈액검사 결과지를 딱 놓으시고요. 책을 펴놓으시고 하나씩 넘겨가면서 똑같이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걸 다 모아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이제 그 암 환자분들이 이제 혈액검사 결과지를 이제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음식도 어떻게 조절을 하고 내 면역세포 어떻게 높여야 될지 이런 것들 막 조절을 하잖아요. 너무 좋네. 근데 내가 좀 음식을 바꾸고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운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아까 콜레스테롤은 잘 변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네네. 다른 수치들은 그래도 한 달 정도 하면은 바뀌고 이러나요? 네. 제가 그러니까 매달 그걸 검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제가 이제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약을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상담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일단 빵을 끊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빵을 드시면 안 되고 너무 먹고 싶을 때도 그냥 반쪽만 먹고 일단 밀가루를 다 끊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밀가루는 D랑 또 D에 대한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다 끊고 그 식습관을 제가 이제 완전히 바꿨잖아요. 이거는 이 이후에 제가 주말에 그 없어진 요양병원에 주말에 가서 할 때도 계속 체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나온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관리를 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 빵을 진짜 완전히 끊고 야채 위주로 소식을 하면서 운동을 빠짐없이 하고 인증을 매일 하면서 제가 체크를 했더니 정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떨어질 것 같이 높았거든요. 근데 진짜 정성범죄 안으로 항상 빨간색이었어요. 근데 까만색으로 딱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한 달 만에도 그렇게 바뀌나요? 한 달 만은 아니었고요. 저는 한 3개월 걸렸어요. 3개월이면은 그 안 떨어질 것 같던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네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병에 걸리는 것도 3개월, 회복되는데도 3개월. 네. 네.